지브리풍의 이미지를 만든 그런 현상으로 봤을 때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생성할 수가 있고, 이제 오른쪽에 저 사진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사람이 생각한 AI가 만든 이미지와 이제 AI 사람들이 이건 AI로 만들었다라고 판별한 이미지들의 사람 얼굴의 이미지들입니다.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사람의 눈만으로는 어떤 게 실제 이미지고 AI가 만든 이미지고를 판별하기가 어렵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가짜 뉴스, 허위 사실 유포, 그리고 증거 조작 등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I 생성 이미지의 범죄 연관 현황입니다. 오른쪽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인터넷 감시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다크웹에 2만 개 이상의 AI 생성 이미지가 업로드되었는데 이 중에 3천 개 이상의 아동 성착취 범죄 이미지였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작년에 많은 이슈가 되었지만 학생들이 딥페이크 기술로 돈독생이라는 교사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AI 기술 기반인 딥페이크를 사용해서 유사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폴란드의 한 개발자가 챗 GPT를 사용해서 여권 이미지를 생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생성한 여권 이미지가 이제 바이낸스 같은 주요 핀테크 앱 가입에 필요한 고객 확인 절차를 통과한 사례가 있어서 이제 금융 앱 등의 민감한 서비스에 비대면 본인 확인 절차의 무력화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선행 연구들로는 먼저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엔 이제 특정한 탐지 요소를 통해서 이제 수치화를 해서 정량적 분석을 하는 대신에 시각적인 탐지 가능성만 언급을 했고, 이제 그런 비슷한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이제 판별 요소들 중에 단일 요소들을 중점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제 단일 요소들만 사용하면은 판별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을 결합시켜서 수치화하여 정확도를 높여서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전 지식입니다. 이제 제가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된 판별 요소 4가지인데, 먼저 ELA 같은 경우에는 JPG 이미지의 손실 압축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재압축 후에 원본 이미지와의 밝기 차이를 시각화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DCT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JPG 압축할 때 사용되는 주파수 변화 기법으로 이제 고주파나 저주파 성분 분포를 파악할 때 사용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PRNU 같은 경우엔 촬영 장치의 이미지 센서에서 발생하는 고유 노이즈 패턴으로 장치마다 고유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CFA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센서에 적용되는 이제 베이어 필터 색배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유래하는 색상의 분포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분석 환경 구성입니다. 이제 메타데이터랑 이미지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분석 요소들을 수치화 시각화하기 위해서 저 환경을 사용하였고, 이제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엔 먼저 위에 보시는 실제 촬영된 이미지들을 포함하는 울트라틱스에서 제공하는 코코포스 데이터셋, 그리고 AI 생성 다양한 모델들을 기반으로 AI 생성 이미지들에 포함된 저 밑에 제너레이트 포토셋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각적 및 수치적 분석입니다. 이 위쪽 사진이 이제 제가 실제로 촬영한 사진이고, 이제 아래쪽 사진이 AI로 생성한 사진이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검은 이미지들이 이제 해당 이미지의 ELA 파일입니다. 먼저 실제 촬영 이미지를 먼저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구조랑 윤곽선을 ELA 이미지에서 식별할 수가 있는데, 이제 AI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구조랑 윤곽선을 식별할 수가 없고, 이제 저 ELA 이미지만 보고는 원본 사진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불규칙적인 픽셀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AI 생성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처럼 일관된 패턴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DCT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동일한 파일의 DCT 개수인데, 이제 왼쪽이 실제 이미지입니다. 이제 실제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딱히 규칙성을 찾아보기 힘든 그냥 일반적인 분포를 보이는 반면에,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제가 저렇게 네모로 하이라이트 표시한 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이라이트 된 거 안에 이제 세로줄이나 대각선 줄 같이 반복되는 개수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AI 생성 이미지는 이제 실제 카메라 센서로 촬영하는 게 아닌 이제 블록 단위로 세부 내용을 반복 생성하기 때문에 해당 개수가 포착되는 걸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PRNU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이 실제 촬영 이미지고 오른쪽이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실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 저 창공을 보시게 되면 배경에도 이제 다른 부분과 동일하게 불규칙적인 노이즈가 관찰되는 반면에 이제 AI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사진의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나치게 깔끔하고, 그리고 저 액자 부분을 보시면 이제 윤곽선이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CFA 패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이미지는 윤곽뿐 아니라 배경에도 패턴이 이제 무작위적으로 잘 보이는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AI 이미지 같은 경우엔 배경은 거의 이제 검정색으로 단색 처리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차이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물리적인 카메라 센서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AI가 인위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저런 패턴을 구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이미지들을 수치화한 파일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왼쪽을 보시면 이제 실제 이미지이고 오른쪽을 보시면 AI 생성 이미지인데 ELA 같은 경우에는 평균 밝기 차이가 이제 실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지만 AI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낮은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급격한 감속세가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DCT입니다. 각 이미지에서 이제 고주파가 차지하는 비율을 시각화하게 되고 이제 AI 생성 이미지는 비교적 저주파 영역이 적고 감소세가 큽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자연적으로 자연물에는 저주파 성분이 높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I 생성 사진에서는 저주파가 비교적 실제 이미지보다 낮게 포함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RNU입니다. 이 수치화의 기준은 각 이미지의 노이즈의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이미지인데 이제 AI 이미지는 비교적 표준 편차가 적고 이제 낮은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CFA입니다. CFA는 이제 CFA가 나타내는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RGB 채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자연물에는 자연적으로 이제 레드와 블루보다는 그린 채널이 높게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수치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AI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그린 채널의 비율이 더 적고 보시는 것처럼 띄엄띄엄 이제 불균이랑 분포를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리적 센서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검증 및 해석입니다. 먼저 판정에 사용된 임계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앞서 초반에 언급드렸던 데이터셋에 실제 인물 이미지 500장과 AI 생성 이미지 500장 총 1000장을 대상으로 이제 기준을 세운 수치화를 진행을 하였고 이제 각 요소별 수치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각 요소별 수치화를 계산하는 수식입니다. 이제 먼저 ELA 같은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 밝기 픽셀 값과 이제 JPEG 재압축 후에 픽셀 값을 뺀 값의 평균 값을 사용하게 되었고 D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이미지의 고주파 영역의 개수의 합을 전체 영역의 그 DCT 개수의 합으로 나눈 것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PRNU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위해 흑백으로 처리한 이미지에서 그 이미지의 가우시안 블러를 씌운 값을 빼면 이제 뺀 값의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CFA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지에 포함된 그린 채널의 경계값을 검출하기 위해서 라플라시안 필터 커널을 사용해서 연산을 하였고 해당 값의 평균 값을 임계값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1000장을 수치화한 후에 내림차순으로 정령을 해서 이제 각 요소의 중간값을 임계값으로 사용을 하였는데 이제 이미지 데이터의 특성상 이제 조명과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외적 요소에 따라 값이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값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이제 그렇게 저런 편차가 발생하게 되면 이상값들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중간값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0장을 사용해서 임계값을 도출한 결과 이제 각 요소별 임계값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판별 과정은 임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AI 생성 이미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을 하였고 이제 ELA, PRNU, CFA는 AI 생성 이미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기 때문에 1점을 부여하고 DCT는 AI 생성 이미지에서 상대적으로 고주파 성분이 높게 포함되었기 때문에 임계값보다 높을 경우에 1점을 부여했습니다. 각 분석 대상 이미지에 최대 4점까지 부여되며 3점 이상일 경우 AI 생성 이미지를 판단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구성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대상 이미지를 넣으면 이제 순서는 상관없고 ELA 계산을 했을 때 너무 낮으면 1점, 그리고 PRNU 계산을 했을 때 너무 낮으면 1점, 그리고 CFA 계산을 했을 때 너무 낮으면 1점, 그리고 이제 DCT 계산을 했을 때 너무 높으면 1점 이렇게 총 만점 4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였고 4점 중에 3점 이상이면 이제 AI로 생성한 이미지다라고 판단하는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방금 보여드린 구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 판정 요소 4가지인데 그중에 3가지를 사용한 3요소 버전과 4요소 버전을 비교해서 어떤 버전이 더 정확도가 높은가를 판단을 하게 되었고 3요소와 4요소 버전은 각각 저런 차이점을 두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엔 앞서 언급한 두 데이터셋 중 임계값을 설정하는 데 사용한 천장을 제외한 이제 AI 이미지 2,500장, 실제 이미지 2,500장, 총 5,000장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총 4가지 요소를 사용해서 3점 이상을 만족했을 때 AI 생성 이미지로 판단한 구조의 정확도가 가장 높게 판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요소 같은 경우에 만점이어야만 AI로 판단하는 구조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 가장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져서 이제 판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전체 탐지율이 저하된다는 경우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정확도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5,000장, 여기에서 보시는 5,000장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서 사용한 5,000장과 또 중복되지 않는 5,000장을 사용을 하게 됐고, 이제 총 5,000장 중에 이제 잘못된 판단, 이제 오탐과 미탐이 각각 101개, 126개로 판단을 할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생성형의 빠른 발전과 이미지 진입 판별의 중요성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이제 이에 따라 디지털 이미지의 진위 여부 검증이 사회적 측면 또 법적 측면으로 중요해진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연구는 주로 이제 ALA나 PRNU 단일 신호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였는데 이제 본 연구에서는 저런 단일 요소 분석 결과 수치화를 하게 해서 정량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물리적 정확성 분석을 추가하면서 이제 다각적인 판단 기반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됨으로 앞으로 자동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 및 시사점입니다. 이제 실제 이미지와 AI 생성 이미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를 하고 이제 앞서 진행했던 것처럼 이제 4가지 요소 이상을 조합할 시에 단일 요소보다 신뢰성과 탐지력에서 비교적 우수한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손 드신 분. 네. 그 귀중한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AI 생성 이미지를 식별하기 위한 다양한 AI 모델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들과의 좀 비교가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단일 신호 분석 기법들과 비교를 제외한 다른 AI 생성 이미지 식별 모델보다 어떤 성능적인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AI 이미지 판단하는 그런 연구 같은 들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일 신호 분석 기법을 사용을 하였고 이제 그래서 정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수치를 정량을 수치화함으로써 이제 어떤 이미지를 대상으로도 자동화가 가능하고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도 유사한 질문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복합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 총 4가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점수를 부여함에 있어서 2가지 요소, 3가지 요소 각각 점수 3점 이상의 때를 썼을 때 3점 이상의 때는 정확도가 95% 이상으로 나온 걸로 확인이 되잖아요. 95% 이상. 네. 근데 앞서 분석을 했을 때 ELA라든지 DCT라든지 PRNU, CFA 각 요소를 단일적으로만 봐서도 AI 생성형 이미지와 오리지널 이미지의 어떤 차이가 조금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이 3요소를 활용을 할 때도 정확도가 제 생각에는 90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확도가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각 이미지별로 특성상 이제 조명이 어두운 경우, 밝은 경우, 그리고 배경이 복잡한 경우와 단순한 경우들의 외적 요소에 따라서 값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 부분을 연구를 진행하면서 확인을 했지만 저런 변수들이 많아서 이제 한 단일 요소들만 사용을 했을 때는 정확도가 낮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살려서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시면 더욱 더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연구자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